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 건축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 집 기둥이다. 여러분은 집에서 기둥 역할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럼 기둥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무게가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아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나무에 열린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물론 만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중력을 거스릅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사람은 무거운 걸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뼈대 기둥입니다. 이때 특히 실내 건축 디자인에서 천정에 작용하는 중력을 거스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고요. 이 기둥이 실내 한가운데 자유롭게 서 있으면 방의 한 영역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또 그 위치가 바뀌면서 공간의 흐름과 공간 사용자의 동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기둥은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간적으로는 기둥 사이에 수직면을, 그러니까 벽을 만든 것처럼 형성해서 영역을 분류하고 한정 짓기도 하면서 사용자의 동선을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요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기둥이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에 등 기대서 앉기도 하고, 또 기둥으로 모이세요 하고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기둥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둥근 바운더리, 둥근 기둥이라고 하면 둥근 바운더리가 우리들 머릿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들 심리에 그려지고, 사각 기둥이라고 하면 사각형 큰 테두리가 기둥 주변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 이렇게 공간 입구에 커다란 동그란 기둥을 두었는데요. 제가 이 탑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앞에 둥그런 기둥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동선의 방향이 이렇게 돼서 앞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각 기둥이 있다고 하면 탑뷰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다 기둥이 직각의 기둥을 만났네. 그러면 사람의 동선이 좌우로 이렇게 바뀌는 심리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공간을 계획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기둥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나 이 기둥 천정을 떠받쳐야 하기 때문에 기둥을 설치할 거야.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또 공간을 구분하고, 또 사람의 동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그란 기둥인지 네모난 기둥인지, 공간의 기둥의 간격은 얼마 간격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면 공간을 계획하시는 재미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기둥은 상부의 하중을 축방향 압축을 통해서 하부로 전달하는 수직 구조체를 의미하는데요. 선형의 기둥이 선이죠. 선형의 수직 요소로 크기와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건축에서는 벽과 함께 지붕과 천정 혹은 위층처럼 상부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서 벽체를 대신하여 구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병산서원의 만대루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처럼 목조 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구조재인 이런 기둥은 건축 공간에 수직력을 받는 부자재,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목조 건축인 부자재가 목조 건축인 우리나라의 한옥 양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축 구조이고요. 이렇게 기둥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옥의 기둥은 뿌리, 허리, 머리로 구분이 되고요. 또 기둥 뿌리는 초석에 밀착되는 부분으로 아래에는 해충이나 구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도 됩니다. 또 우리 전통 건축에 유명한 것이 이 하부에 들어가는 기단, 이 돌 기단이 나무의 형태와 돌의 자연스러운 모양과 잘 맞도록 인공적으로 딱 네모나게 깎은 것이 아닌 것이 특징인데요. 이처럼 기와 석가래 등 어마어마한 위에 있는 무게를 지탱하는 지붕에 무게를 받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서양의 기둥 문화입니다. 서양의 기둥은 이렇게 대리석, 돌을 깎아서 그 돌들을 차곡차곡 레고 쌓듯이 블럭 쌓듯이 쌓아서 큰 돌 기둥이 돌 볼을 받치고 돌 지붕을 받쳤던 그런 그리스 시대의 신전 건축을 보시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둥은 구조적, 아무래도 예술적 요소도 아니고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구조적인 요소로 바닥과 천정, 볼을 지탱한다. 여기서 바닥은 2층, 3층, 위에 층 바닥이 되겠죠. 이렇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징적 강조의 요소입니다. 건축가나 실내건축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하중과는 관계없이 오브제 형태, 그러니까 액세서리 형태로 세워져서 실내에 성격을 주는 강조적 또는 상징적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 인테리어 1.5세대의 전시영 씨라는 분이 설계한 궁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설계된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에 이렇게 원래 있던 기둥은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겠죠. 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백자, 도자기 형태로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겉을 이렇게 싼 거죠, 기둥을. 그래서 한국의 전통성을 표현하려고 했다 해서 90년대 초반에, 여러분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전통성을 잘 표현했다 해서 아시아에서 상 받고 세계 인테리어 협회에서 상 받고 많이 그런 상을 받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대가 아니죠. 두 번째로 이렇게 위에서 기둥, 하중을 받친다기보다는 그냥 커다란 오브제 형태로 구멍 뻥뻥 뚫려서 사람의 동선을 자유롭게 또 공간을 유의감 있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바닥에서는 이렇게 지탱을 되지만 올라가면서 퍼져서 하중을 떠받치는 듯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간의 상징성을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혼자 서 있는 하나의 기둥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중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둥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에 기둥이 위치하면 주변의 공간을 분절시키면서 공간을 둘러싼 부분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기둥의 위치와 수는 공간의 성격을 다르고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기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둥은 경우에 따라서 건축가의 의도, 실내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서 하중에 관계없이 이렇게 오브제 형태, 가짜로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둥은 실내에 성격을 부여하고 강조 또는 상징적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기둥은 실내 건축 공간에서 공간에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중심이 되어서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구조물이 됩니다. 즉, 기둥은
구조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상징의 체계로서도 공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구조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설계 시간에, 여러분 설계 프로젝트에 기둥을 어디에다 어떻게 넣을 건지, 지금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꼭 하중을 받치기 위한 기둥뿐만이 아니라 오브제 혹은 동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의 기둥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평면가 입체 투시도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찰스 무어, 그러니까 1925년에서 1993년 동안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그때 본인이 지은 본인의 원룸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시면 포스트, 그러니까 기둥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작은 영역을 만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큰 영역을 만든 기둥이 4개가 있고요. 또 작은 영역을 만든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처리된 화장실, 여기 문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원룸 형식의 정사각형 건물인데요. 이게 인면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영역과 작은 기둥이 받치고 있는 영역, 그래서 하부로 이렇게 다운돼서 공간 분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밖에서 외부에서 본 장면인데요. 이렇게 아까 투시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지붕을 박공 지붕의 윗부분에 좀 빛이 자연 채광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작은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욕조입니다. 그래서 벽 없이 이 욕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이 안에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기둥, 아까 하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큰 기둥 밑에 위에서 역시 조명이 들어오는, 그래서 위에 천정이 이렇게 아까 제가 이 PPT를 앞으로 돌리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못 보여드리는데, 위에서 천정 자연 채광이 내려오고 거실에 이렇게 벽은 없지만 기둥 4개가 벽 역할을 하는, 영역 부분을 하는 그런 공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지붕을 또는 상부층을 받치고 있는 역할, 제가 중력을 거스리는 건축의 뼈대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안 떨어지게 받치고 있는 역할도 하지만 기둥만으로도 벽 없이 영역을 구분한다, 영역을 표현한다 라는 아주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건축물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력을 거스르는 건축의 뼈대, 기둥이 가진 공간적 구성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소성입니다. 기둥은 공간의 형성을 규정하며 장소와 공간을 형성한다. 우리 전 시간에 보셨던 기둥으로 인해서 집이 세워지고 또 신전이 세워지고 전통 건축물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또 장소와 공간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성입니다. 기둥은 실내 공간에서 질서적, 미적 구성 체계의 기준이 된다. 기둥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베을린 기둥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다시 좁아지는 그런 기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각 기둥이 있을 수 있고 원형 기둥이 있고, 그래서 실내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미적 구성 체계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정성입니다. 기둥은 구조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형성된 공간에 추상적 정보와 시간성을 지닌다. 뒤에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거 기둥은 구조적 역할, 그러니까 위에 거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로 인해서 정보와 시간성을 지닌다. 언제 세워졌느냐,
이게 썩을 수도 있고요. 부식될 수도 있고 오래돼서 뭐라 그럴까? 삭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정보와 시간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나무가 기둥이 나무라면 나무가 가진 시간성, 돌이라면 돌이 가진 시간성과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속성입니다. 기둥은 매개체로서 작용하여 공간 내 움직임의 대상, 체험의 대상인 인간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참여적 동기를 부여하는 장소와 이미지 전달을 위한 구조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공간 한가운데, 공간 모퉁이의 기둥이 하나 덩그머니 있을 때 우리 거기가 집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거기 모여서 기둥을 중심으로 모여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참여적 동기를 부여하는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방향성입니다. 기둥은 형태, 사각형이냐 원형이냐에 따라서 동선, 사용자의 동선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색채, 무슨 색깔이냐, 무슨 재료냐, 이게 벽돌이냐, 콘크리트냐, 대리석이냐, 그리고 질감, 그리고 기타 빛에 의한 그림자라는 변형 요소, 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빛에 의해서 그림자라는 친구를 만듭니다. 그게 그림자가 반복적으로 생기면 기둥열과 기둥열 사이에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반복을 줘서 사람 공간에 리듬감을 주고요. 또 공간 사용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동선을 유도하고 또 방향성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사각형인 공간보다는 직사각형, 가로로 조금 길어 보이는 공간이 더 예뻐 보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수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기둥을 사용을 하고 또 기둥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시간성과 동선, 공간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리듬감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실내 디자인사 많은 그동안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전부 빛과 그림자라는 요소를 가지고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대부분 기둥 또는 루버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력을 거스리는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그거 외에도 장소성, 중심성, 한정성, 연속성,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 구성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